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고스 논술구슬 학원 강사 조경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약간 좀 특별한 컨셉의 강의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일단 원서 접수 전에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보시면 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좀 줄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나중에 실전에 시험 보러 갔을 때 본인이 어떤 학교에서 조금 더 강점을 두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약점은 조금 그래도 피해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논술의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여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4개 여대의 논술 유형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느 여대가 나에게 조금 더 합격의 기운을 크게 주는지, 그리고 또 어느 여대는 준비를 조금 더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대 4개들 비교를 하는 것을 위해서 일단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수험생 본인에게 원서 조합의 최상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직후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학교들이 막 이렇게 정말 와글와글 몰려있죠. 너무 많죠. 거기에 쓰고 싶은 대학 몇 개예요? 막 어떻게 손에 꿰일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대학 다 시험 보러 갈 수 있나? 아,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그런데 그날은요, 나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논술 지원자들이 다 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든, 아니면 뭐 부모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든, 혹은 퀵을 타고 이동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다들 거의 이 서울 시내 경기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루에 막 3개 대학을 시험 보고 이런 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에다가 보통은 포커스를 두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숙명여대를 쓸까 서울여대를 쓸까, 덕성여대를 쓸까 숙명여대를 쓸까, 혹은 수능 전에 성신여대를 써놓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안 쓰는 게 차라리 나을까, 이거 정말 케바케예요. 진짜 수험생 바이 수험생이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각 여대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을지를 안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수험생 특성에 맞게 간단한 어떤 기준점을 조금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한 기준점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4개 여대 가운데에서 본인에게 제일 좋은 데가 어딜까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봐 주세요. 저와는 답안지를 통해서 교류를 하면서 첨삭을 받으면서 하나의 기준을 조금 더 확고하게 세워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여대의 논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4문항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 4문항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뭐가 더 해볼 만한지, 어떤 유형이 더 해볼 만한지 이걸 한번 판가름을 내려보도록 하세요.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피지기 예전에 아마 백전백승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원문을 찾아보면 백전불태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 태자가 위태롭다 할 때의 태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100번 싸웠는데 100번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장수도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뭐 혹시 알아요? 100번째 싸우다가 지면 패하면 사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00번 내내 싸워도 저놈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 줄 알고 나도 그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비길 수는 있지 않을까? 자, 그 전략을 생각을 하면서 일단 논술 보는 대학의 논술 유형이 어떤지 알고, 또한 각 여대마다의 특성이 어떤지 알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이거 이 주제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이런 막 그 위태로움이 아니라 나 이런 것 좀 풀 수 있어. 이런 유형 예전에 본 적 있지. 이런 문제 나 이미 알고 있어. 이런 답안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웠지. 이렇게 조금은 좀 무던던하게 이렇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아서 나쁠 거 없습니다. 배워서 나쁠 거 없고요. 자, 판단 근거 제가 3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대들 가운데에서 제가 원래 사실 이 강의는요,
여름방학 특강으로 현장에서 4주간 진행을 했던 강의예요. 그 가운데에서 몇 개만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4주간 진행을 할 때는 원래는 이화여대까지 포함해서 5개 여대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화여대 지원자들하고요. 나머지 4개 여대 지원자들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딱 포커스를 4개 여대에다 맞춰보도록 할게요. 나는 국어와 사탐을 조금은 구분을 하면서 시사적인 문제하고 그리고 인문학적이고 문학적인 작품을 출제하는 문제를 구분하는 게 좋아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 뭐 굳이 구분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냥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국어 문제, 사탐 문제 구분하는 게 편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서울여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3개 가운데 하나에다가 포커스를 조금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성신여대는 인문학적인 사유, 즉 윤리 문제,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문제, 통계 관련한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그냥 복합을 해서 1번, 2번 문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속된 말로 짬뽕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서울, 덕성, 숙명 같은 경우에는요. 1번 문제에서는 보통 약간 인문학적인 문제를 냈다 하면은 2번 문제에서는 사회과학적이고 통계 그리고 시사적인 주제 이런 걸 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선명하게 구분을 하는 이 학교들은요. 1번을 먼저 풀어도 되고 2번을 먼저 풀어도 돼요. 그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거 먼저 풀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풀어내면서 다음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 시간의 안배를 좀 더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배점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조금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성신은 연계적인 사유가 강한 학생한테 추천을 하고요. 서울, 덕성, 숙명은요. 1번 따로, 2번 따로. 그래서 집중력을 약간 단타 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약 40분에서 50분 정도로요. 그 다음 2번째 판단 근거. 자, 주어진 시간 내에 어느 정도 분량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계산하세요. 자, 이건요. 정말 케바케예요. 제가 케바케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제가요.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거긴 하겠지만 저희 학생들 가운데에서 서울여대 답안을 가장 길게 쓴 학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파이널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이 답안을 많이 쓰면은 제가 타이핑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줄답안지에 답안을 썼을 때 타이핑을 해가지고 과연 이 분량이 얼마나 되나 체크를 해봤더니 저 작년에요 3,800자 쓰던 합격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서울여대를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원고지에 이제 답안 쓴 거를 저도 궁금하니까 귀찮긴 하지만 타이핑을 나중에 해봤거든요. 와, 3,800자. 문제가 총 4개예요. 거의 한 문항에 1,000자 가까이를 쓴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친구도 자기가 그만큼 쓴지를 몰랐어요. 원고지에 쓸 때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쓰면서 내가 얼마큼을 쓰고 있네. 내가 평상시에 얼마를 썼으니까 이쯤 쓰면 시간이 얼마나 됐겠지? 막 계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원고지 사용법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솔직히 답안 쓸 때 약간의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요. 근데 줄답안지에 쓰니까 일단 그냥 허리띠 풀고 쓰는 거야. 아는 거, 표현할 수 있겠는 거 다 써보자 해가지고 신나게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 쓴 거지. 그래서 글씨 크기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이렇게 꼼꼼하고 빽빽하게 답안 잘 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서울여대 추천합니다. 물론 평균적인 글자 수는요. 서울여대 기준으로 한 2,000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쓰나요 하면요. 서울여대는 타 학교에 비해서 시간 대비 쓰는 분량이 조금 더 긴 편이에요. 이게 답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붙고 조금 쓴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답안을 썼을 때 거기에서 적절한 답에 근접하는 내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점은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그냥 답안 쓰고 보자 해가지고 실컷 썼는데 오답을 실컷 썼다 그러면은 당연히 합격권에 들어가기가 어렵긴 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본인 답안 쓰는 분량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시간 대비 쓰는 분량 가지고 쫄아본 적이 없어요.
일단 쓰면요. 한 1500, 2000자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서울여대 괜찮습니다. 서울여대는 글자 수 제한이 없거든요. 다음 숙명하고 성신은요. 2시간 동안 한 1800에서 2000자 이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숙명여대가 올해 글자 수가 조금 변동이 있어가지고요. 600, 300, 300, 600 해가지고 총 1800자 정도를 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1800에서 2000자 정도면은 약 한 2000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숙명성신은 약 한 2000자 이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800자 정도 쓴다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덕성여대는 총 1000자예요. 1번 500, 2번 500 쪼개서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최근 들어서 2년간은요, 계속 500, 500이었어요. 더 없냐고요? 없어요. 분량 제한 없습니다. 1800이고요. 그리고 1000자예요. 이렇게 90분 아니면 100분, 거의 다 90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디 학교는 2000, 2500자고 어디 학교는 에게 겨우 1000자인 거야. 그런데 덕성여대도요. 답안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시간이 모자라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시간 대비 얼마큼의 분량을 쓰는지를 책정을 하고 그리고 어디를 지원했을 때 충분한 양의 답안을 완성할 수 있겠다. 이러한 판단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판단 근거요. 상세한 설명과 예시나 근거가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제시문의 길이가 긴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요. 난 그건 아니야. 조금 빈 공간이 있어서 추론도 좀 해야 하기는 하고 그다음에 배경 지식이 있으면 꽤 도움이 될 텐데 제시문이 조금 짧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간 로또 같은 기분이겠죠. 제시문 딱 봤는데 전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멘붕인 거지. 그런데 만약에 제시문 딱 봤는데 나 이거 아는 작품이야. 나 이거 예전에 딴 학교 문제 풀면서 본 적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 풀기 되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제시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고 상세하고 이런 학교가 있고 상대적으로 짧고 명료해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은 좋은데 없다고 해도 사실 문제 푸는데 거의 큰 지장은 없는 근데 덕성여대는 약간 그런 좀 랜덤 기질이 있었던 게요. 제시문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나쁠 거 없는 제시문 그리고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푸는 제시문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전에 실존주의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그 문제를 세상에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헤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실존주의를 윤리 쪽에서 배운 학생들은 정말 평이하게 풀었고요. 실존주의를 전혀 안 배워서 선생님 실존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학생들은 완전 답안이 그냥 바보 답안이었어요. 그러한 점에서 약간 제시문이 굉장히 짧고 선명한 게 최강자라고 한다 그러면 덕성여대고요. 그러니까 덕성은요. 답안 쓰는 분량도 짧아요. 제시문의 길이들도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명료하고 정확한 사고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특히 군더더기 표현이 많은 것보다는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써내는 게 중요한 학교입니다. 서울여대는 그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근데 서울여대도 제시문의 길이가 길지는 않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숙명하고 성신은요. 제시문도 길어요. 정말 성신여대는요. 허리띠 풀고 썼나 할 정도로 제시문의 길이가 너무 길 때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읽으면서 선생님 근데 이렇게 긴 제시문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긴요. 읽으면서 정리해야죠. 그래서 개요 짜는데 사실 시간 부담이 굉장히 큰 학교가 성신여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신하고 숙명은요. 쓰는 분량도 적당히 많은 편이고 제시문의 길이도 적당히 길어서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2022학년도 모의문제에서 숙명여대가 약간 그런 어려움에서 살짝 탈출을 할 것 같은 느낌을 살리고 있어요. 물론 2022학년도 모의문제를 그대로 출제할 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경향성을 유지한다면 제시문의 길이도 전년도까지보다는 훨씬 더 짧아졌고요. 답안을 쓰는 분량도 조금 짧아졌고요.
왜냐하면 원래 시험 시간이 120분이었는데 100분으로 줄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약간 러프하게나마 이렇게 판단 근거 3가지를 한번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어디 학교를 쓰면 좋겠구나 여기서 그냥 동그라미 해가면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학교들마다 좀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성신, 서울, 덕성, 숙명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합격자들을, 그러니까 논술 합격자들을 보면은 그 내신의 합격자의 범위가 한 3등급대에서 4등급대가 가장 흔합니다. 자, 가장 흔하다라는 말은 1, 2등급대 학생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내신 1, 2등급들은요. 논술 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신 1, 2등급은 교과도 있고 학종도 사실 여기를 학종으로 쓸 수 있어요. 대다수의 학교들은. 그러면 굳이 힘들게 논술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내신 3등급 때 되면요. 애매하다. 쓸 수 있을까? 아,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합격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한데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논술을 도전을 하죠. 그래서 3, 4등급 합격자들이 대다수예요. 가끔가다 5, 6등급 합격자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을 보면요. 그 3, 4등급 때보다 조금 더 성적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3등급 초반, 중반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성적표 잘 펼쳐가지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에 국수, 영, 사 과목들만 추려보세요. 그래서 1학년 3, 2학년 4, 3학년 3, 3대 4대 3으로 비율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체 평점보다 성적이 조금 더 뻥튀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국영수 4는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과목이 아닌 거는 좀 대강 했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좀 더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서울여대는 국영수사 가운데에서 교과별 상위 3개씩 총 12과목 그러니까 국어 3개, 수학 3개, 영어 3개 그리고 탐구에서 사탐에서 3개 이렇게 그러니까 과목 3개씩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우연히 운 좋게 1등급이 3개씩 있잖아? 그러면 1등급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2등급이 3개씩 있잖아요? 그러면 2등급 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2등급 2개, 3등급 하나 평점 내면 2등급 대 나오죠? 그럼 2등급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에서 사실은 내신이 정말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 가운데에서 상위 3개 교과 그러니까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사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받은 성적들 가운데에서 잘한 거 1위, 2위, 3위, 4위 세워서 4위 빼버립니다. 내신을 최소화하겠다는 학교 측의 배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목들 가운데 상위 4과목씩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12개, 얘도 12개인데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번 우리 되게 소심 쫄보잖아. 선생님 제가요 내신 요만큼이라도 더 좋은 데를 찾으려면요. 계산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기부에서 등급 뽑아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내가 알고 있던 5, 6등급대의 성적이 아니라 3등급대의 성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대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2등급에서 6등급이나 7등급 범위 안에 있다 하면 논술하기에 딱 좋은 성적대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8등급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도 확신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요. 가톨릭대 합격자 가운데에서 가톨릭대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이죠. 논술 성적이 사실상 굉장히 극단적인데 내신 8등급대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전체 평균이 8등급대였는데 내신 8등급 합격자가 가톨릭대에서 딱 나와버리고 나니까 아 이거 봐라. 내가 항상 말로 했던 거긴 한데 진짜 내신 8등급이어도 논술 잘하면 붙을 수 있네. 그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만큼은 자신 있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2등급 안에 있으면요. 내신 가지고 걱정할 건 전혀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숙명여대는 그냥 전학년, 전 과목 다 반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 등급 점수 적어놨잖아요. 자, 이거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성신여대는 7등급하고 1등급의 점수 차이가 10% 이내입니다. 서울여대 6등급 정도까지는 합격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덕성여대 7등급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숙명여대 6등급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2에서 한 6, 7등급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각각의 수능 최저가 조금은 다르죠. 근데 자, 여러분이 올해 고려하셔야 될 건 숙명여대가 2개 합 4등급에서 2개 합 5등급으로 최저 하나가 완화가 됐습니다. 하나 완화가 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작년과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 성신여대 수능 전이죠. 저한테는 성신여대가 되게 아픈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여학생들이 선생님 저요 2개 합 6등급은 가능해요. 탐구에서 하나 내고요. 솔직히 수학은 안 되지만 국어나 영어 중에 하나요. 이랬는데 나중에 딱 수능 끝나고 나잖아. 선생님 성신여대 시험 보러 괜히 갔어요. 최저 못 맞췄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잘 판단하세요. 수능 전이고요. 게다가 우리가 이 학교에 투자할 때는 다른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날 성신여대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이 사실상 그냥 다 실경쟁률이라고 보셔야 돼요. 결석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시험 보러 딱 앉아있을 때 얼마나 심장이 쫄리겠니? 처음 시험 보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성신여대가 논술 문제 난도도 좀 있는 편이고요. 경쟁률도 사실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하는 것도 전년도까지도 좀 어려웠는데요. 올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우리가 수능 체계가 바뀌면서 더 등급받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최저 충족 가능성을 정말 최선의 기준으로 보시고 판단해야 될 때가 성신여대예요. 그런데 이 두 개, 서울하고 덕성은 2개 합 7등급이죠. 그러면 다들 이제 머리로 계산을 한다? 내가 탐구해서 그래도 몇 등급이 나오니까 국어나 영어 가지고 어떻게 등급을 좀 채워봐야지? 그런데 덕성여대는 그 조건이 없는데 서울여대가 영어가 들어가면 2개 합 5등급으로 조건이 바뀝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라서요. 근데 이 2개 학교가 토요일, 일요일 시험 날짜가 다르죠. 둘 다 써도 돼요. 그치만 둘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면요. 서울여대는 글자 수 제한이 없어서 충분한 양의 상수를 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할 거고요. 덕성여대는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안을 쓰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할 겁니다. 재작년에 덕성여대 합격자 가운데 완전 순수 이과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과로 수리논술을 하자니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문과로 해보겠다. 왔습니다. 밑바탕이 없어요. 사탐의 밑바탕이. 근데 상술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는 친구들한테도 있잖아. 내가 이러이런 마음인데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나 마음이 좀 안 좋았어. 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 안 하지? 그랬더니 네. 어떻게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가 답안 쓰는 걸 보니까 넌 나중에 남자친구하고 싸울 때에도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말할 애가 아닐 것 같아. 그냥 나 기분 나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한번 유추해봐봐.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막 웃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답안을 쓸 때요. 문장에 군더더기가 거의 없었어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출제자가 원하는 거를 따다다닥 써낼 수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덕성여대에 정말 성격적으로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최저만 보지 마시고요. 제발 어디 학교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지 문제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봐 주세요. 아시겠죠? 시험 날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능 최저가 2개 합 5, 6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숙명 서울이나 아니면 숙명 덕성 이렇게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하겠죠. 물론 여대들만 조합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경희대라든가 동국대 아니면 그다음 경희대 사회계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되게 많잖아요. 건국대도 있고. 그럼 그 학교들하고 잘 짝을 지어서 최대한 시험 준비하기 용이한 거 그리고 시간 배치 적절한 거 이렇게 계산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각 학교들의 유형별 특성도 제가 교재에 정리를 해놨고 이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자, 성신여대 시험시간 100분이고요. 숙명여대 120분에서 10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까지 출제됐던 문제들은요. 글자 수도 끊어가지고 그리고 문제 유형 변경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숙명여대겠죠? 왜냐면 여러분은 스스로 기출문제를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 서울하고 덕성 90분짜리 학교입니다. 이렇게 여대들은요 90분에서 100분짜리 학교들로 지금 약간 공통성이 있고요. 대신에 시험 시간이 짧은 반면 우리가 써야 될 답안의 분량은 성신여대 약 2000자 분량입니다. 다음 서울여대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다음 덕성여대 총 1000자입니다. 숙명여대 총 1800자입니다. 자수 아시겠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신여대는 시사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인문학적으로 엮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연계형 문제예요. 서울, 덕성, 숙명은 1번, 2번 따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따로이기 때문에 1번 문제가 문학, 인문학, 그러면 2번 문제는 사탐, 시사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4개 학교의 공통점 뭐게요? 시사적인 주제도 잘 다룬다라는 겁니다. 답안은 제가 이번에는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즉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우리 교재 안에는 서울, 숙명, 덕성, 성신여대 4개 대학교의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2개 학교를 비교해보고 싶은지 3개 학교를 비교해보고 싶은지 혹은 4개 학교 다 써보고 싶다 하면은 답안 첨삭 프로그램 1개만 구매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써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은요. 우리 온라인 교육과 맨 위에 보시면 3번째 블럭에 첨삭 프로그램 소개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강의 프로그램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그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답안을 써보면서 과연 내가 어디 학교에 조금 더 잘 맞을까? 저는 이거를 궁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디가 궁합이 더 잘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는 총 4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강의는 성신여대 2021학년도 모의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원포인트로 중요한 부분 찾아봅니다. 다음 숙명여대는요 22학년도 모의 문제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22학년도 모의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서울여대는 19학년도 수시 문제 서울여대는 문제 유형의 출제 경향성의 변동이 최근 약 10여 년 가까이 없습니다. 근데요 물론 문제 유형이 조금씩은 바뀌었어요. 근데 큰 맥락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서울여대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과거 기출문제 한 5년 분량 거 다 보셔도 괜찮아요. 덕성여대 논술 시작한 이후로 지금 최근 한 약 3년 정도 분량 가운데에서 2021학년도 수시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4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현명한 원서 접수를 해보실 수 있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번 강의 준비를 해봅니다. 저는 첫 번째 강의로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 웬만하면요.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답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 답안까지 써보고 해설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